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별히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비용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치매가 발생해도요, 좀 일찍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증상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려도 정말 오래 살게 된 만큼 치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장수시대 반드시 필요한 치매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암치료보험이라는 주제로 또 다양한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비 오늘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보통 치매하면은요, 65세가 넘은 어르신분들께 생기는 질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50대 젊은 분들 중에서도 치매 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치매 보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되실 텐데요.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의 행복도 빼앗아가는 무서운 치매,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오늘은 박지용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암보다도 훨씬, 그리고 제주도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이 숫자가 바로 치매 환자 수인데요. 여러분은 치매보험 누구를 위해서 가입하시나요? 나를 위한 치매보험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케어해 줄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장수시대에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치매보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치매보험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서 굉장히 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 치매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은 발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이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년에서 10년 정도 장수하기 때문에 치매를 보유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치매하면은 뭐 제주도 인구수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길가에 지나다니는 택시 얼마나 많은가요? 네, 이 택시 수만큼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가 있거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로 매년 통계는 많아지고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약 29.1%, 여성은 70.9%. 여성이 훨씬 많지만 그렇다고 남성들에게 걸리지 않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확률 안에 내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먼저 일찍 준비를 해야 하냐면요. 60세 미만의 조발성 치매, 즉 초록이 치매라고 하죠. 점점 치매 발병 확률이요, 40대, 30대 또는 50대 이하로 낮춰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0세 미만의 환자와 5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바로 우리가 조발성, 즉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조기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경증부터 중증도 중증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경도 인지장애, 즉 경증 치매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 외에도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화와 퇴행이 문제가 되어서 치매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많이 아시는 치매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데요. 물론 경증과 중증도는요,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증이 됐었을 경우에는 이제 시설로 가시게 되거나 누군가의 수시간 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치매의 원인의 1위는 바로 알츠하이머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뇌도 다행히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요. 퇴행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는 가장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매는요, 혈관성 치매죠. 즉 사고로 인한 외상성이랄지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중풍,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런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질병으로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1위와 2위를 차지하는데요. 알츠하이머는 무려 72.5%나 차지하고 있고요. 혈관성 치매도 11%가 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치매의 주 원인인데요. 자, 우리가 치매를 굉장히 염려하는데요. 어떤 질환 때문에 더 치매가 빨리 진행이 되거나 치매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치매는 가장 흔한 게 노화와 퇴행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치매를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 기타 질환이 되게 많은데요. 사고가 났거나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도요, 이런 치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치매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뇌종양 이런 뇌혈관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진단비와 간병비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기에도 힘드는데 치매는 하루 이틀 해서 낫는 병도 아니고 내가 살아생전에 내내 갖고 가면서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보험인데요. 그래서 간병비 과연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얼마나 들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매를 진단받은 후에 생존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요. 평균 12.6년 이상을 산다고 하죠. 그러면 연관 관리 비용은요, 약 2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이제는 연금처럼, 평생에 쓸 연금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12.6년에 연 2,074만 원씩 가입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2억 6천이라는 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현금으로 모을 수 있으시겠어요? 몇 년간 얼마씩 모아야지 이만큼 돈이 쌓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인데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모아놓은 돈, 또 배우자가 쓰려고 모아놨던 노후자금 등을 다 통틀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기억을 잃고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6년을 산다고 하면 평균 2억 6천인데요. 조금 더 길게 살아서 의술이 좋아지고 장수되다 보니까 치매 발병 후 15년을 산다고 하면요, 3억이라는 돈이 들게 되죠. 그러면 20년을 생존한다면 4억이라는 돈이 들죠. 그러면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5년 증가할 때마다, 5년 생존율이 늘어날 때마다 1억 원씩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를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돈을 2억이나 3억, 4억 정도를 준비하려면 이제 보험료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에 어떤 담보로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자, 경도 치매 같은 경우는요, 보통 300만 원, 300에서 약 5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증도 같은 경우는요, CDR 여기는 1점, 얘는 2점, 얘는 3점인데요. 중증도 같은 경우는요, 500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준비하실 수가 있겠고요. 중증 같은 경우는요, 2천만 원 진단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월 얼마를 받느냐면요, 100만 원씩 생활자금을 어떻게 받느냐면 종신토록.
내가 5년 살지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토록 나올 수 있는 이런 간병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진단비도 중요하고 간병비도 중요한데 간병비를 뭐 5년만 받는다거나 10년만 받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을 종신토록.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내가 치매를 뭐 발병하고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치매가 발병했어. 그런데 제대로 이 보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3년 동안, 즉 3,600만 원은 확정적으로 진단받자마자 사망하셔도 3년치는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단비 2천만 원에 플러스 100만 원씩 36개월이기 때문에요. 5,600만 원은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괜찮죠? 보험료가 5,600만 원 될까요? 절대 5,600만 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5,600만 원을 확보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보험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요, 50세와 60세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왔는데요. 실제로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병이 있어도 가능하신 거는 우리 시청자들 많이 아실 겁니다.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50세와 60세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좀 나눠보는데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는요. 경증 치매 300만 원, 그리고 중증도는 1,00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플러스 뭐라 그랬죠? 간병자금을 내가 100만 원씩 평생 받고 싶다라고 하면 남성은요. 50세에 6만 5천 원, 60세에 8만 4천 원, 여성도 6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소멸되면 아깝잖아요. 나는 치매 안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발병 확률이 높아서 걸린다고 하지만 내가 안 걸리면 이거 돈 아깝잖아. 당연히 아깝죠. 그래서 예, 내가 낸 돈은 1,500에서 2천 정도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 받고 사망해도 5,600만 원 진단비로 드린다고 했어요. 생활자금 3년치까지. 그러면 1,500에서 2천 정도를 납입하시고 내가 20년 시점에 나 치매 안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만큼 2.5% 확정금리로 불이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치매가 걸리면 평생토록 간병자금과 진단자금을 받으시고 안 걸리면 이 돈을 가지고 목적자금 노후에 쓰시면 된다는 거죠. 손해볼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분명히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의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런 치매보험을 하나 갖고 간다면 살아생전에도 아니면 치매가 걸리더라도 굉장히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병자금이 100만 원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 50만 원으로 낮추면요. 보험료가 약 2만 원 가까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 간병자금을 통해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100만 원까지 맞춰서 보험료 본인의 경제력에 맞춰서 맞춤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네, 일단은 만기의 환급형으로 했을 때는 실제 보험료보다 30% 저렴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시고 많은 보장을 가져가시고 건강하실 때는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연령은 보통 30세,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20세부터 가입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중증 치매 시에요.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품마다 좀 다른데 뭐 체증형으로 110만 원씩, 120만 원씩 이렇게 체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치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평생토록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장점도 많겠지만 간병자금을 5년밖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에 못 미치는 이런 간병비보다는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돈을 다 내고 나서 내가 치매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높은 환급률을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중증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요. 내가 몇 년 차에 냈든 간에 납입 면제, 내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평생토록 간병자금과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치매를 발병했거나 안 했거나 평생토록 뭐 살아생전 치매가 걸렸던 안 걸렸던 나에게 무조건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치매보험.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이 치매보험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길가에 지금 다니는 택시 수에 비유를 해주실 만큼 지금 집에서 혹은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치매 보험이 이 시대의 필수 보험이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거기에다가 치매에 걸려도 평균 12년 넘게 오래 산다고 하니까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가벼운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진단비를 받으시고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매달 평생 동안 100만 원씩을 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또 한 해를 다 보내버리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치매 보험 대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가족 간에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치매 환자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환자 본인이 아니라 혹시 가족분들이 그 비용을 보험금을 대신 혹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기본은 되는 거는요, 계약자 기준이죠. 계약자라는 것은 돈을 내는 권리와 그 모든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는데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하면 내가 받겠다. 아니면 내가 계약을 하지만 뭐 자녀에게 이름을 올려서 수익자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최근 치매보험은요, 지정 청구권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치매에 걸리면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없거나 그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나 손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수익자를 지정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분으로 지정을 해 놓으셔서 만약에 환자분이 깜빡하고 못 받을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가족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이 돈을 간병비나 생활비로 좀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치매보험에 가입을 망설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혹시 내가 치매에 안 걸리고 사망하게 되면 어쩌나, 그런 보험료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이 보험금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치매보험은 치매 발병 시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맞는데 내가 납입하는 도중에 아직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이 치매보험 가입 시점에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요, 가입 시점에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치매보험은 적립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책임준비금이 약 가입 첫날부터 막 시작한 첫 달부터 약 69%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때 사망하더라도 약 69에서 7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없지만 이 책임준비금이 제도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뭐 발병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사망하더라도 이 보험이 소멸되면서 책임준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신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보험에 가입해두고 사망을 하더라도 내가 낸 돈의 70% 정도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 놓으시고 한번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은요,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5년만 주고 끝나는 회사도 있고 15년만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만나본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주는 치매보험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 걱정이 커지면서 보험의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내게 좀 필요한 보험을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암치료 보험이라고 합니다. 홍지연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전에는요, 암보험하면 딱 생각나는 게 진단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암치료보험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봐볼게요. 네, 오늘은요, 바로 암치료 보험이 표적항암 치료 보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인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예, 핫하죠. 예. 예. 그런데 이런 표적항암 치료제가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아나운서님? 저는 사실 이 보험 방송하면서 최근에 알았거든요. 예전에 아,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요, 2000년 초반에도 이런 표적항암 치료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네.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아서 일반 서민들은 잘 몰랐었던 예.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암 진단 딱 받으셨다 그러면요, 다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항암 치료해도 왠지 맞아요.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예. 지금은 좋은 치료 방법으로 치료만 잘 받으면 이젠 살 수 있다. 이렇게 의식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좀 네. 어느 정도 희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치료법이 발달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림을 보니까 정말 표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예. 치료를 하나 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험사에서 지금 막 이렇게 출시가 많이 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핫한데, 아나운서님, 우리나라 한국인의 질병 사망 원인 1위 알고 계시죠? 당연히 너무 알죠.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암입니다. 암인데요. 암이요. 매년 2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요인으로 암 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5년간의 암 환자의 생존율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때요? 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정말 크게 늘어났네요. 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20년도의 통계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의학 기술이 좀 발달이 되고 신약도 지금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비용도요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아, 효과가 뛰어나지는 네. 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갈 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보시면은요, 수술,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 암 치료 중에 좀 핵심이다. 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어떤 항암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환자분의 뭐 삶의 질도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존율도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살펴봤어요. 오, 예. 네, 보시면요. 변천사를 보면 예전에 과거에는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죽이는 이런 화학 항암 치료가 좀 유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 같이 죽이니까 뭐 구토, 빈혈, 뭐 탈모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겉보기에도 네. 아파 보였거든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런데 치료가 잘 되면 너무도 좋은데 완치도 좀 불확실했던 그런 화학 항암 치료였는데 이제 좀 바뀌었죠. 요즘에는 암세포만 딱 표적해서 아까 처음에 표 보셨죠? 표적 딱 해서 죽이는 그런 표적 항암 치료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요.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 항암제. 이런 바로 제3세대 면역 항암제 치료법이 나왔어요. 정말 그 예전에 보면은 고생만 잔뜩 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안타까웠는데 이건 뭐 효과도 좋은데 맞아요. 환자분 본인분이 일단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부작용도 없어요. 부작용도 없고 암세포를 뭐 이게 정상세포를 면역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남아있는 암세포만 이렇게 죽이게 돼서 부작용도 없고 또 어느 누구나 이 치료법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돈 문제만 아니라면은 그쵸.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맞아요. 비용 문제가 크죠.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유.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다들 이런 비급여 항암제잖아요. 그래서 한 78.1%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비급여이시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런데 실손 의료비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보장은 되죠.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 치료제는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통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예. 실손 의료비에서 통원으로 치료받으시면 보장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안 되지 네. 않나요? 조금밖에 못 받죠. 그렇죠. 일일 통원비가요. 20만 원에서 25만 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만큼 받고 나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제가 직접 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 항암제 치료 받으시다가 한계를 느껴서 그만두시는 분,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엄두도 못 내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큰 부담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비용적인 문제가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나운서님, 예. 혹시 만약에 암 진단에 딱 걸리셨어. 예. 네, 암 진단 딱 받으셨는데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게 뭘까요? 아나운서님은 원래는 어떤 거예요? 죽는 게 무섭겠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아요. 그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가 그쵸, 좀 맞아요. 암 환자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더니요. 치료비 이렇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비가 먼저 걱정스럽다고 두렵다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또 들어가는 생활비 예. 이런 무조건 뭐 돈에 관련 문제죠. 그렇죠. 예, 이런 걸로 가장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암 진단 딱 받고 나시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이렇게 표에도 보시면요 그 공포는요 한 2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보험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예. 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표적 항암제 치료가요. 네. 보험회사에 보장이 된다라고 하지만 전부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나 봐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가 그래요. 이 예.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항암제가 되지는 않고요. 승인받은 거. 허가받은 항암제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승인받은 거는요. 지금 한 40에서 한 5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왜 들어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입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암 진단 받았을 때 표적 항암 치료 받고 싶으셔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비용이 치료를 너무 내가 비싸기 원해도 때문에.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나운서님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항암제가 한 50% 승인을 받았어요. 예. 앞으로 더 많이 생기지 않. 많은 약들이 승인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승인받는 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허가받는 게 식약청이나 심평원에서 허가받는 이런 항암제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저렴할 때 지금 준비하시는 게 더 좋고 또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금, 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 이 표적 항암제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암세포만 표적해서 죽이기 때문에요. 부작용이 없어요. 너무 그리고, 좋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의 유방암이나 갑상선 질환이 갑상선 암으로 발병률이 가장 많잖아요. 예.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율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해요. 단 비용이 너무 고가라는 거. 예.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용이 그냥 고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싸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보험을 좀 준비해 놓으면은 정말 그 부담이 그렇죠. 크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두 가지 보험사 비교해 네. 주신다고요? 여러 보험사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또 알려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예. 두 개의 보험회사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진단금 1,000만 원을 좀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B 회사는 진단비 2,000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진짜로 승인받은 허가받은 표적 항암을 치료를 받았을 때는요. 두 회사 모두 다 5,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와, 5천만 원이요. 그리고 여기에 암 수술비에다가 일반 항암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
대해서 500만 원씩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두 회사 자세하게 조금 더 차이점을 예. 말씀을 드리자면요. 두 회사 모두 다 0세부터 무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물론 담보가 나이가 드시면 조금 틀려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유병자이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0년이 됐든 30년 갱신으로 준비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비갱신으로도 준비가 가능해 하십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표적 항암 치료 비용 이 특약이 들어가는데 이 특약은요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모든 전사가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큰 비용 5천만 원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사의 좀 또 남다른 특징은요. 지금 여기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5천만 원 받으시잖아요. 예.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항암 치료 또 받게 되시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보장을 500만 원씩 오. 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특징을 예. 가지고 있고요. B사가 또 A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가사 도우미를 특약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대 진단 받았을 때 480일 동안 가사 도우미가 와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집안 청소해주고 해주면 너무도 좋잖아요. 그런 너무 좋죠. 특약을 예, 같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요. 신재진단 암이라 그래서 전이암이나 재발암 그리고 유사암에 만약에 진단받으셨다 그러면 2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 보장 가입한 금액만큼 예, 진단금을 또 받아가실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A사와 네. B사 모두 우리가 사실 그 암보험 진단비를 5천만 원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 치료비로 받으면 보험료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 궁금하시죠? 네. 보시면요. A사, B사 보시면 지금 뭐 A사는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다 정말 보니 적네요. 작죠. 네. 예, 실제로 들어가는 비는 더 작은데 지금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40대까지 2만 원을 구성을 하시는데 B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1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2만 원 이하로도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A사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50대 이후를 보시면 보험료가 B사보다는 좀 작죠. 그러네요. 네, 그거는 진단금이 지금 여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B사는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는 20년 납에 20년 갱신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료도 비교를 해봤는데 네네. 정말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죠. 회사들 중에서도 2개를 추려주셨지만 또 하나를 추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 네.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를 추천해드린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게 저는 A사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A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금 표적 항암으로 5천만 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한번 뭐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10%인 500만 원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감액 기간이 있어요. A사 같은 경우에는 감액 기간이 1년이거든요. 예. 1년만 지나면 100%다 받을 수 있는 특징. 다른 회사들은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야지 100%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내가 힘들 때 가사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특약을 제가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A사를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 이미 있으신 분들도 또 추가를 원하시는데 진단비로 생각하시자니 너무 비싸잖아요. 표적 항암 치료 시에 무려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데 여러분들이 2만 원대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A사 강조해 주셨는데 나중에 5천만 원에 추가로 항암 치료비를 5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리 가입을 해두지 않으시면은요. 나와 우리 가족이 만약에 암에 걸려서 이 표적 항암 치료를 받게 될 때 필요한데 비싸서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 생길 수 있는 만큼 연락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지연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예, 어떤 고민으로 좀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이제 연금에 대해서 좀 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3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이미 네. 완납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이거는 납입은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연금보험 2개 있으시고 종신보험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으실까요? 네, 이거를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연금 같은 거로 하려고 했던 건데. 연금 자세히 잘 전환을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하시고 네. 네, 네.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보험료 부담은 어떠세요? 이 정도는 뭐 연금으로 생각해서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금액은 근데 이걸 잘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네, 알겠습니다. 잘 가입하신 건지 확인 도움 드릴 거고요.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 있으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9년도에 삼성생명의 프리덤 연금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흥국생명의 종신보험, 마지막으로 교보생명의 연금저축보험까지 납입되신 보험료 135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완납되신 상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점검을 원하신다고 하는데요. 연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종신보험도 연금 생각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김성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만나신 거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제가 그 증권을 세 건을 보고요. 일단 먼저 그 칭찬을 해드린다고 하면 네. 연금을 좀 일찍 준비를 하셔서 좀 과감하게 네.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100%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3가지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2009년도에 그 삼성생명의 그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납입이 네. 완료가 되셨고요. 네. 혹시 이 그 연금은 잘 가입을 하셨지만 혹시 수익률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현재? 한번 확인은 했는데요. 네네. 어떠세요? 이게 납입은 됐는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가입을 하신 그 보험을 보면은요. 네. 그 변액연금이다 보니까 그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험은요. 채권형이 70%에 주식형이 30%로 돼 있습니다. 예. 가입을 하실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형이 70%에 그 인덱스 혼합형, 그러니까 주식형이 30%다 보니까 수익률을 내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네. 수익률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납도 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솔루션 제공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펀드 변경을 통해서 연금 네. 전환 때까지는 좀 그 펀드만 변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오셔서 네.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걸 변경이 가능한가 보죠? 네네, 변경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 흥국생명의 이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지금 아까 그 아나운서님이랑 멘트에서 그 연금을 가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가입하실 때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이 상품 자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하신 겁니까? 근데 저는 생각에 네. 그때 뭐 가입할 때 연금 쪽으로 더 생각을 하고 저는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종신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이제 노후에 그 연금 쪽으로 생각해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종신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신 쪽에 더 가 있는 보험인가요, 그럼 이게? 이 말 그대로 이 보험의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종신보험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주 목적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께서 가입을 하실 때 나는 그 종신보험의 사망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을 때 나는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기본적으로 최저보증률이 2.9%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상품 중에 공시율이 거의 2.5% 이하예요. 그런데 최저 10년 이상이 됐을 때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최저보증률이 2.9%는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금을 받겠다고 가입하셨다면 네. 이 보험보다는 순수한 연금으로 가입하신 것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납입하셨던 게 35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사업비를 떼는 게 한 30에서 40%를 떼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 보험료가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한 3에서 4만 원을 떼어가고 나머지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만 적립금으로 들어가서 그 변액연금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최저보증이율로 굴러가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연금으로 가입하셨다면 10만 원 중에 한 만 원 정도만 띄고 나머지는 전부 다 투자 내지는 이렇게 2.5%로 돌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을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보험은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 이해되시겠죠? 네네네. 예. 자, 일단은 그렇게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네. 번째는 이게 교보생명에 또 가입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작년에 네.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연금을 보면 제목을 보면은 연금 저축보험으로 돼 있거든요. 네, 연금이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금만 써 있으면 다 연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네네. 상품의 가장 큰 그 목적이 뭐냐면 소득 공제용이에요. 그래요. 연금 저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소득을 받았을 때 내가 네.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연간 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따지면 한 48만 원 또 연령에 따른 68만 원까지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48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때 지금 직업이 주부라고 저는 하시지 주부인데.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부인데 소득이 저는 수속공제 받을 건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좀 잘못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 이 보험이 소득공제를 또 받으면 굉장히 좋지만 소득공제를 못 받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중간에 만약 해지했을 경우에는 22%의 기타 소득세를 그 가산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한테는 상당히 안 맞는 보험이에요. 아. 자, 그런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네네. 같은 경우는 잘 하셨지만 뭐 펀드에 좀 네.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익이 좀 안 좋은 거. 그렇죠. 종신보험이고 또 사망의 니즈가 있으시다면 좋았지만 그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사망보다는 노후의 자금 때문에 종신 이런 거, 연금 이런 거, 종신보다는 연금 쪽으로 좀 많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면 네. 제가 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첫 번째 변액연금 같은 경우,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그 오늘이라도 이 방송 끝나고 나시면은요 바로 콜센터로 네. 전화를 하셔서요. 네네. 펀드 변경을 하세요. 자, 펀드 변경을 하는데 네네. 지금 가입을 할 당시에는 연금이 그 채권형의 필수 채권형의 그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냥 다 네네. 채권형을 가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아.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최소 채권형이 30%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30% 나머지 70%는 여러 가지로 펀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펀드가 지금 어떤 펀드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네.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네. 어떤 펀드로 어떻게 하려는 거를 제가 카운셀링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네, 보면 감사합니다. 네네. 상당히 그 나중에 그 연금 수령할 네. 시에 좀 펀드를 극대화함으로써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자, 두 번째는 그 종신보험하고 저축보험 네. 연금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는 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시면 해장금도 별로 없고 그동안 내신 돈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네네. 그거를 결국은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시는데요. 새로운 변액연금에. 네. 가입을 하실 때는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해 50 정도가 되셨기 때문에 네네. 시간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 금액을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뭐 30대나 40대면 적은 금액이라도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 50이라고 하면은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액에 대한 투자를 하면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납입을 하시는 금액이 한 85만 원 정도가 되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을 기본적으로 기본금을 30만 원은 그 기본 납입 금액으로 하시고요. 네. 나머지 55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세요. 아. 그렇게 되면 10년만 납입을 하시고요. 뭐 네네. 펀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들은 요새는 그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네. AI로 그 펀드를 자동 배분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연금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역시 AI가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펀드를 조정을 하신다면 만약에 10년 납을 하실 경우에는요. 네. 10년 납하시면은 그 납입 금액이 한 1억 7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그러면 그 1억 700을 만약에 그 완납을 하시고요. 네. 한 70세 정도서부터 연금을 만약에 수령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해서 한 3.75%를 계산하면 1년에 그 연금을 받으시는 금액이 한 900 한 30만 원 정도가 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하죠. 근데 사실은 보수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 연금 수익률을 따진다고 하면 한 5나 6% 하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봐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라고 하면 10년 정도만 11년 정도만 받으시면 70세서부터 연금을 수령하신다고 해도 80세면은 내가 낸 돈을 다 받게 돼요. 그렇죠? 1억 700이었으니까 한 1년에 1,000만 원씩만 받더라도 10년만 되더라도 내가 낸 돈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장수 시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사실 것 같은데 그러면 20년 이상의 돈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관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제일 좋은 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하신다면 좋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제시했던 그런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그 변액연금 처음에 삼성생명 거를 하신다고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70세 정도서 연금을 만약에 수령하신다면 이 정도로 관리하신다면 아무리 적어도 150만 원, 많으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실 거 예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오늘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다행입니다. 일단 뭐 정말 원하셨던 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아야 되고 이왕이면은 좀 그 이익을 극대화해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요, 그 삼성증권은 펀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시고 지금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수익률도 정말 높아지고 지금보다 훨씬 유리해지는데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도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건강보험 원하시면 또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요, 일찍 이렇게 연금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내가 잘 연금에 가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